이것이죠. 이제 피켓이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민들이 함께 드는 그런 피켓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난주 8차 촛불 대행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이제 잡은 기자회견입니다. 어제 휴일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22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22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세 분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국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20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께서 김건희 씨의 논문에 서명을 한 교수들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죠. 그래서 동일인이 작성했다는 것이 거의 99%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다 몇몇 빼고는 다 아실 겁니다. 김건희 씨의 필적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명의까지 도용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련 발언도 우리 의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만 그 한반도의 전쟁기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 집중을 호소하는 말씀을 김민용 상임대표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낭독하고 퍼포먼스 잠깐 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참가자들보다 우리 유튜버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유튜버분들, 기자분들 더 많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촛불을 만드는 선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가자분들, 우리 유튜버분들에게 감사의 박수와 한 호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언론과 시민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성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입니다. 이게 객관이고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는 우리 기자분들, 네티즌분들, 유튜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자분들이 오시는 속속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우리 참석자분들의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촛불행동 사무국장 권오석입니다. 매주 촛불광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중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이 시대적 과제를 같이 모색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저희가 지난주에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전국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당일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촛불행동의 상임 공동 대표이시고요,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취재해주신 언론사, 우리 또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촛불행동 최근에 많은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 많은 제도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보도해 주셔서 포털에도 올라가고 제가 아주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또 다른 이슈를 뭐 보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존중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움직이고 수백만이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는 이슈들이 있을 때는 언론사에서 당연히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저희들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시민들 흐름이 있다는 거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도 언론의 책무를 다해 주시는 거라고 감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전국의 수백 개 시민단체와 수천 명의 시민들 그리고 50여 개 안팎의 진보개혁 유튜브들로 함께 구성된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적이 없죠. 대부분은 단체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개개인이 함께 참여하고 또 다른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특정 진보개혁 유튜브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기구는 아마 촛불행동이 처음일 겁니다. 촛불행동에서 함께하고 있고 민생경제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도 오셨고 우리 유튜브님들 지금 생중계로 건강지인TV, 그다음에 약자의 동행TV, 또 상호이TV, 강녀TV, 언론권력 해체본부TV, 인터넷기자협회TV, 촛불연진TV, 또 오마이뉴스TV, 그리고 교육본TV, 서울의 소리, 현장의 소리, 길잡이TV, 미디어농구TV 등이 지금 현장 생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현장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사반장님 저기 계시네. 저쪽에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어 깜빡했습니다. 시사반장 TV까지 다시 한번 우리 참가자들과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유튜브 채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존경의 박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우리 우희종 교수님의 우희종TV, 양희삼 목사님의 양희삼TV, 안진걸TV, 뭐 주권방송TV 등도 다 생중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규탄이 확산될수록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계 유튜브들에게 진실한 유튜브들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외교도, 국방도 최소한의 이 사회의 운영에 들인 상식과 공정의 룰도 동시에 입체적으로 다방면에서 날마다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들께서 지난주 토요일날 처음으로 연인원 4만 명이 넘게 모이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도 시작되고 포털에도 올라가서 어떤 기사에는요 댓글만 6,000개가 넘게 달리고 좋아요 추천하기만 수만 개가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은요 최소 누적 시청자 숫자가 수백만 명이 달합니다. 한 빨간 아재 같은 TV 같은 데만 올라가도 이 집회를 봐주신 분이 최소 수십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10월 29일 촛불시민혁명 1차 집회 때 3만여 명이 모였고 2차 집회 때 20만, 3차 집회 때 100만 이렇게 기합수로 늘어났는데 그때처럼 마구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권 초기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16년 촛불혁명 못지않게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열기가 뜨거운 거죠. 3,4만이 모이고 온라인상으로만 수백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분들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으로는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경제가 완전히 망할 것 같다. 민생이 완전히 파괴될 것 같다. 심지어 전쟁 날 것 같다. 강남의 부자들도 주가 폭락에 함부로 전쟁을 우러나고 행복이 우러나는 윤석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엄청나게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정부라 하면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집중해서 지난 정부에서 잘한 게 있으면 승계를 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극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혹시라도 남북 관계나 아시아 정세가 급변해서 전쟁이 난다면 그만큼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핵무기를 운운하고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함부로 분쟁이나 갈등사에 뛰어든 걸 운운합니다. 안 그래도 주가가 폭락, 코인 폭락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안 나는데 오히려 경제를, 민생을 파괴시키는 전쟁 이야기를, 한반도의 위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대통령. 그러니 집회 참가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정권 퇴진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나라가 나갈 것 같다.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런 구호로 외쳐달라는 호소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분들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추석 민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상황에 정부는 어디로 가버렸느냐. 무정부 상태다. 가짜 도생해야 된다.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라고 있고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가입해서 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월급만 안 올라가는데 정부는 어디 있느냐. 얼굴 못 올리게 합니다. 투자들에게 감세해주면서 서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차라리 이런 정권은 없어져야 된다. 지금의 극심해지는 민생경제기를 극복하려면 차라리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온갖 대안을 제시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귀도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엉뚱해집니다. 개선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경고와 규탄의 의미로 퇴진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진짜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극심한 민생고나 양극화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선거를 빨리 해서라도 정상적인 정부를, 상식적인 정부를,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위기를, 경제위기를, 남북관계의 전쟁위기를 막아내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차 촛불 집회는 지난주 토요일 연인원 3, 4만 명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제가 오늘 호소드린 대로 100만 명 가까이 10월 20일에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각기각층으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그분들이 10월 20일 날은 다 모이자. 야당 아직 제도형들 머뭇거리고 있지만 야당의 당원들이나 당원 모임 중심으로는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10월 20일은 가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을 시키던 최소한 본때를 국민의힘을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여론이 SNS랑 온오프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보도했던 제도 언론들도 보도를 시작했고요. TV 방송 대담에서도 이제 진행자도 그렇고 패널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윤석열 퇴진 집회를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벌써 저희들 확인한 몇 개의 방송에서 진행자와 패널이 와 지난주 토요일 날 엄청 많이 모였던데요. 예,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이런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2012년 촛불 시민운동 때 분위기랑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국민들 불같은 민심에 기름을 껴는 짓거리를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EXX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냐. 정말 이 기자회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 윤석열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런 말 안 했다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답니다. 의원들도 흔들리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나라에 복합적인 이익이 다가오고 국민들 걱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윤석열 일당은 국민의힘 일당은 지금도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매일처럼 능멸하고 기만하고 속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죠. 그 우리 국민들께서 늘 감사하는 국군의 날에서도 윤석열이 하는 짓을 놓으십시오. 그 간단한 부대 열중시험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다른 대통령이나 여성 대통령도 너무나 쉽게 했던 걸 그걸 못해서 쩝쩝쩝쩝하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엄지척을 함부로 하다가 또
무슨 척도 준비해서 만약에 사회주권에 국군의 날 관계자들이 와 있으면 처음부터 다른 노래를 준비했으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요즘 기자들이 멸공놀이 자유놀이에 푹 빠져있죠. 냉전 시절에 멸공의 뿌리한 노래를 그 언제적 노래를 준비했다가 그 가사가 문제가 될까봐 실제 또 자막에는 승리의 뿌리라고 바꾸는 엄청난 해프닝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가들이 있습니까? 다른 군가들이 있습니까? 현대적인 군가들도 있고 그 노래를 준비하고 틀었다는 거 봐도 이 자들이 멸공놀이, 철진한 냉전 자유놀이,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자유라는 미명하에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북한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불장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습성이 그런 노래 선곡에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온국이 다 들은 EXX를, 바이든을, 못 팔려서를 안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MBC를 공격하고 다수 언론을 탄압하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요. 북한과의 사소한 시비마저도 북한이 도발했다라고 과장한 다음에 전쟁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무섭다, 걱정이 된다, 겁이 난다, 끔찍하다. 이건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보수 능력인 베니 씨 이런 분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기만한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안보 분야, 국방 분야에서 사건을 조작해서 예전에 국민의 이창 세력이 했던 북풍 조작처럼요. 이 자들의 전문 특기적 간첩 조작 같은 거 사건을 조작해서 전쟁을 저질러서 윤석열 김대중권 퇴진의 여론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 공작을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이재명 죽이기로 정치 공작을 극심하게 진행하고 국외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정치 공작을 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계각층으로 퍼지는 분노, 퇴진의 물결,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가는 분노와 규탄과 퇴진의 물결,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최소 수백만이 보는 매주 토요일 집회의 물결을 오프라인으로 서울로 집중해서 용산으로 집중해서 보여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행동의 10월 20일 집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촛불혁명이 1차 집회가 10월 29일이었습니다. 날짜도 비슷합니다. 그 10월 29일에 그때의 마음으로 전국에서 100만 안팎이 모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 많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매일매일 화병이 걸리고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고 오늘 많은 다수의 언론 기자님들 또 유튜브님들 모시고 10월 22일 총 집결을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많은 민중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꼭 퇴진까지는 결의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도 강력한 국민의 힘을 번때려 보여주기 위해서도 퇴진이란 구호에 연연하지 마시고 관망해도 좋으니까 일단 10월 20일은 다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퇴진해진다 바로 퇴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퇴진 외치면 나쁜 짓이라도 막아내는 효과라도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들과도 얼마든지 연대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22일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이제 온라인에서 축적된 분노를 오프라인으로 생활 현장으로 응축해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10월 20일 광화문으로 청계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 준비 흐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곳곳에서 사무국으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버스 대절을 하는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쇄도하고 있고요. 지역 자체적으로 촛불행동을 꾸려서 지역에서 자체 촛불을 하고 있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중국 동포분들이 이 촛불 집회와 연대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선전물을 보내달라고 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1월 8일날 중국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해외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10월 22일날 구체적인 저희 실무 준비는 따로 공지를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종대로를 다 채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회의회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는 그런 계획을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은 우리 참가자분들 피켓을 이렇게 김건희 특검으로 돌려주세요. 네네. 다음 발언은 자,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검증에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촛불행동의 상위 공동대표신 우인정 교수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안진걸 소장이 참 잘 요약해 줬습니다만, 이러한 정권의 실세 누굽니까? 김건희죠.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 이면에 실세로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런 언론 매체들이 비록 주류 언론은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는 일반 매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로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씨 이 논문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절 논문 논란이면 논란이지 논문 표절 논란이 아닙니다. 표절 논란은 끝났습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교수 연구자 단체,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교수 연구자를 망라한 단체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표절이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짜집기죠. 사실 표절 논문도 적절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한다면 짜집기 논문에 대한 논란이 당사자가 저렇게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계속 지속될 뿐이지, 이것이 논문 표절 논란이 아련한 것을 우리 기자분들께서 명확하게 항상 기사나 제목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국회에 있을 국감에 당연히 관련된 숙명대와 국민대 총책임자인 두 총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모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김건희 씨의 논문 국감하겠다 했을 때 증인 채택 여부와 더불어서 증인이 채택했을 때 분명히 해외로 도피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항상 이럴 때 해외로 도피했거든요.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저는 서울대만 30년이 넘게 재직했습니다만, 그동안 대학 총장이 동시에 2명이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문의 세계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김건희 씨 하나죠. 또 김건희 씨를 비호하고 있는 남편 윤석열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간신 몰입애들의 바로가 지금 처음으로 듣는, 제가 재직한 30년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 처음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물론 이런 학교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침묵한다고 해서, 혹은 주변의 간신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실하게 연구하고 학문에 매진한 수많은 교수 연구자들, 그리고 지금도 성실하게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 많은 대학원생들의 소중한 가치를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교수 연구자이자 학문 후속 세대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씨가 아무리 침묵을 한다 한들, 또 대학 총장들이 해외로 도주한다 한들, 그리고 관심 몰입애들이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그랬어요, 이런 발언이 있다 해도 이것은 묻혀질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김건희 씨가, 제가 시간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는 그 논문 필적 동일인 서명도 괜찮다는 식의
국민대와 또 그것을 가장 존중한다는 교육부 및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박사 논문 심사는 여러 번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매번 서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타입쳐서 도장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학위 최종 논문집에 들어가는 인준지라고 따로 부릅니다. 저희가 그 인준지에는 그렇게 타입치거나 동일인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반 논문 심사서와 학위 논문집에 들어가는 인준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대와 교육부와 청와대는 그러한 논문 심사 때 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슬쩍 김건희 논문의 학술 그 인준지 자체를 적용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대학에 재직하면서 많은 석박사 논문 심사에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더욱이 거기에 인준지에 있는 동일인의 필적이 국가기관에 남긴 김건희 씨의 필적과 어떻습니까?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저 말장난으로 속이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 김건희, 정말 문제죠. 허위 경력,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국민대가 이렇게까지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이유, 앞으로 국감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 깊이 연루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과 국감에서조차 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의지를 언제 보여줄 것이냐, 최소한 이번 10월 22일 전국에서 바로 이 자리로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김건희, 윤석열 혹은 뭐 천공 이런 부류를 뭐 비판하자가 아닙니다. 모입시다. 22일 우리들의 뜻을 반드시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최근 정세 관련한 내용하고요. 22일 정부집중 호소 내용으로 촛불행동 김민용 상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현실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재앙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국고는 물 쓰듯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도 만회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욕설 사건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는 구걸 외교와 굴종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것은 언론 탄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추해진 몰골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고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판단을 끝냈습니다.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요체는 퇴진입니다. 비정상적인 정부를 교체하지 않고는 우리의 나날의 생활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의 생명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사는 그와 동시에 독도 인근까지 활동 무대를 넓힌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함께 보여주었어야 마땅합니다.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의 평화의 가능성은 봉쇄되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또한 참담한 재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죽음의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놓아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열정샷!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고 큰 통수권자가, 안보의 최고 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사소한 능력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미래가 얼마나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일본 해상 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끌어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각성해야 합니다. 왜 일본 자위대 독도 인근까지의 합동 군사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촛불을 든 국민들은 오늘날 우리 역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무시하는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위대한 결단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바야흐로 제2의 촛불국민 대항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우린 이러한 기세를 화라산처럼 뿜어낼 것입니다. 10월 22일에 위대한 결전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마침내 10월 22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0월 22일은 전국에서 서울로 총집결해서 제2의 촛불국민 대항쟁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입증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동력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국민적 역량이 될 것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손을 잡고 위대한 역사의 내일을 같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촛불행동의 종교개혁특위위원장이신 양산 목사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퍼포먼스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 언론에서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MBC가 저희 취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촛불 국민 여러분, 10월 22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덮고 기득권 세력들의 총력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의 하루하루는 대참사의 연속이었으며 국정농단의 범죄사였습니다. 청와대 이전 강행부터 정치보복, 부자 특혜, 복지 축소, 사적 채용,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민영화 등 반민생 반민주 정치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일변도의 4대 굴욕, 굴종 외교로 국가의 주권과 존엄, 이익을 훼손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최악의 안보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들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과 협박, 정치보복, 안보 논리로 민심과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집권 위기를 벗어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탄 정권입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 증거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 조작에 불과합니다. 김건희의 가짜 논문, 가짜 학위의 증거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서명도 본인이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가 김건희를 사수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반평화 매국 정권입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서 아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할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 복종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현실화시키려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한미 전쟁훈련도 위험천만한 상황에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는 이 정권이 매국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합니다. 김건희가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정권을 특검으로 뚫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국정을 파괴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살 길입니다. 오는 10월 22일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 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촛불 대항전에서 또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촛불행동. 네, 고맙습니다. 자, 구호 두 가지 외치고요. 마지막 10월 22일 모이자는 퍼포먼스를 할 텐데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촛불아 모여라 하면 제가 구호를 외치면 그걸 다 펼쳐주시면 됩니다. 글자 한번 맞춰볼까요? 네, 위치를 한번 잡아주세요. 네. 맞나요? 네네. 자, 제가 네네. 뭐 하나 빠졌나 봅니다. 네. 자, 제가 미치겠습니다. 촛불아 모여라 하면은 예, 드시면서 외쳐주세요. 촛불아 모여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촛불아 모여라. 모이자. 네, 그대로 들고. 네, 그대로 다 위치에 잡아주시고. 촛불아 모이자! 모이자! 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자, 10월 22일 전국에서 모이시겠습니다. 촛불이 승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지 않은 분들 조연하신 분 중에서 마이크 안 잡으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네네. 자, 참석하신 분들, 예, 기자회견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참석하신 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의 공동대표 송환웅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이신데, 예. 그리고 우리 은소주의 공동대표시고요. 촛불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이원영 교수님. 예, 언론소비자 직권행동의 공동대표이자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에서 안 오니까 윤석열이를 못 쫓아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못 쫓아내서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습니까? 해방신학자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곳곳에서 오셨고, 오늘 참석하신 인사분들 계신데, 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네네. 네네네. 저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했던 그 집회장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등의 해외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까지 함께 참여하셨다, 이런 말씀을 다시 좀 보고 드리고요. 아마 22일에 그 비행기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 해외에서도 동시에 촛불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오늘 저희가 극우 유튜버들 고발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조사를 이원영 대표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잠깐 보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제가 촛불행동 공동대표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편파적으로 경찰들이 집회 방해를 방관하고 용인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행태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해직 시절에 5년 동안 전 세계 26개국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I love Korea, I love Korea.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K-드라마, K-팝도 있지만은 우리가 5년 전에 했던 평화적인 촛불혁명,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한국 국민의 뛰어난 모습에 반했다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주마다 2배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0일 날 전국에서 모이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100만씩 모일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예견컨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리라고 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 주말 아르바이트로 바쁘겠지만은 10월 22일에는 주말 알바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반드시 이 집회에 다 모여서 역사를 바꿔내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류 언론이십니다. MBC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 분들이 다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주류 언론이신데 이분들과 함께 작은 촛불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국회에서 증인들이 다 해외로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범민주 김민웅 교수님한테 우희종 교수님한테 우리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은 증인으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관련된 논문 표절된 구현상 교수라든지 이런 몇 분은 동시에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오늘 출석합니다. 출석해서 그럼 증언을 하고. 네, 그리고 주로 도망간 쪽은 예. 이 국민대나 예. 그때 관련자들 예. 거기 또 거기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다 불렀거든요. 국민대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나. 그렇죠. 아니, 지들이 그 조치가 떳떳하다면 왜 도망가요? 오히려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두
대학 총장들이 몸으로 이게 사기 논문이란 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갔다는 얘기. 그리고 대표님 또 우리 저기 시민들이 놀라는 게 그 심사위원들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라는 거. 예. 그거는 정말 좀 그런 국민대의 박사 이 학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이죠. 네. 그런 게 뭐 대학의 이 김건희 씨의 어떤 지도 교수 포함해서 그렇다고 들었을 때 네. 정말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거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 석사만 있는 사람이 박사는 굉장히 다른 건데 예. 그거를 학위를 심사하고 줄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그러면은 청계광장에 나와 있는 그 김상진 쪽 그런 사람, 이현택인가 그 하고. 네, 이영택이하고. 그 경찰관들도 고발했어요. 아,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 현장 집회를 갖다 평가적으로 했는 사람들 다 고발했어요. 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주로 그 집회방해 또는 뭐 업무방해로 왔네요. 그 집시법 위반 뭐 네. 여러 가지 명예훼손 그 여러 가지 법에 권리가 제출이 되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